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횡단보도 앞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음향 신호기와 점자블럭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낡거나 고장난 채 방치된 시설들이 많아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오감동의 한 횡단보도.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음향신호기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신호 안내는 나오지 않고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어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먹통이 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는 한 달이 넘도록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시각장애인은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도로를 건너야 했습니다. 신호등이 켜진 자체를 알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이제 반대쪽에서 신호등 소리가 나야 되는데 뭐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결론적으로 아마 이런 신호등에서는 스스로 건널 수는 없어요. 유동인구가 많은 목포역 앞 횡단보도. 이곳에는 음향신호기가 설치돼 있지도 않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지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집 밖으로 나오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지역과 방향 전환을 알리는 인도위 점자블럭 관리 상태는 엉망입니다. 점자블럭의 요철이 닳아서 평평해져 버렸습니다. 점자블럭에 올라서 봤습니다. 낡고 닳아 일반 보도블럭에 올라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서지고 깨져 있는 점자블럭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온 것도 있고 거의 망가진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늘 이런 걸 신고하고 고쳐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시각장애인들은 오늘도 위험 속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군사를 모집하고 군량미를 확보하는 등 조선 수군을 재건하며 명량 대첩하러 가는 길을 조선 수군 재건길이라고 하는데요. 전현직 교사들이 경남 진주에서 진도군 벽파진까지 500km를 걷는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여름 그늘 한 점 없는 길을 묵묵하게 걷고 또 걷습니다. 전남의 전현직 교사로 구성된 이순신 장군의 조선수군 재건길 답사단입니다. 지난 8월 3일 경남 진주를 출발한 이들은 벌써 20일 넘게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전남 진도 벽파진으로 그 거리만 500여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곳 회령진성은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을 회수해서 조선 수군을 재건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전현직 교사들은 하루에 25km를 걸으며 낮에는 이순신 유적지를 찾아 참배하고 저녁에는 이순신 장군의 마음가짐으로 한자리에 모여 토론도 한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교육적인 요소가 참 많다. 이것을 조금 활성화해보면 좋겠다.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장흥 지역 초등학생들도 교사들의 이순신길 걷기에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발자취를 따라 걸을 때 아이들도 이순신 장군과 가까워진 기분입니다. 지금 회령진성을 향해서 친구들과 걸어가고 있는데요. 네. 어떤가요? 오늘 해보니까. 약간 이순신님도 더 알고 이렇게 같이 걸어보니까 약간 명량해전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들은 걷기 대장정의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과 교육 자료 등을 제작해 전국 학생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그게 활용되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 퇴직 교원들과 현직 교원들이 함께 길을 걸어보면서 이후에 학생들의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보자는 의기투합을 하게 됐습니다. 이순신 길을 잘 스토리텔링해서 남도 우병의 정신이 깃든 호국 순례 관광의 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조선수군 재건길 답사단은 명량대첩 축제가 열리는 9월 8일 진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전남 광주 5개 노회는 오늘 목포 양동교회에서 국도 1호선을 따라 출발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3차 순회 시국 기도회를 갖고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 반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시국 기도회에서 교인들은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도회를 지속적으로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학을 주제로 하는 국내 유일의 목포 문학 박람회가 2년 만인 오는 9월 15일 개막합니다.
목포 문학박람회는 한국 근대문학 선구자를 대거 배출한 목포 문학의 태생지, 북교동 차범석길 일원에서 열리고 웹툰존과 한국문학특별전, 목포 출신 김지아 작가 특별전 등도 선보입니다. 올해 대표 프로그램은 작가를 꿈꾸는 문학 유토피아라는 주제로 신진 작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청년 신진 작가 출판 오디션이 주제관에서 열립니다. 사소한 시비로 다툼을 하던 농촌마을 청년회원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 40분쯤 강진군 옴천면에서 40대 남성 청년회원 3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싸움을 벌여 구급대가 출동하는 등 소동이 빚어져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청년회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말투를 지적하는 것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몸싸움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서남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여수시는 남면 등 양식장에서 우럭 등 어류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어류 폐사 피해 규모는 여수시 삼산면에서 50만 마리, 남면 30만 마리, 화정면은 20만 마리, 돌산 지역 5만 마리 등으로 피해액은 15억 원에 달합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6일 오후 2시부로 우리나라 연안에 내려졌던 모든 고수온주의보와 경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남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장고형 고분 등이 분포하고 있는 북일면 일대 고분군에 국가 사적 지정을 추진합니다. 사적 지정 대상 고분은 방산리 장고봉 고분과 독수리 봉고분을 비롯해 신월리 방대형 고분, 내동리 밭섬 고분, 용인리 용운 고분 등으로 모두 해남군 북일면 일원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동안 해남군 북일면 일대에는 형태와 매장 주최시설 등의 외의 요소를 가진 고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바닷길을 관장하는 현지 집단에 의해서 4세기 때 축조된 독수리 봉고분이 확인되면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공공형 택시 등 교통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전국 89개 지자체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경북과 전남에서 각각 16개 시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전남 등은 면적에 비해서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 거리가 길어지면서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공공형 택시와 수요 응답형 버스 등 교통 서비스 지원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전 개막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남 곳곳에서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다양한 홍보 문화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6개 현수막을 설치하고 버스 정보 시스템 홍보 문구 송출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 등에도 체전 홍보물이 채워지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또 9월 한 달 동안 문화예술 행사가 목포에서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해상 W쇼, 목포 문학박람회와 대한민국 예술축전,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축제 분위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해남군이 2027년까지 추진하는 스마트 도시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승인돼 올해부터 5년간 32개의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주요 특화 서비스는 해남군 스마트 체육공원과 살아 움직이는 공룡박물관, 해남 땅끝 스마트 둘레길, 스마트 관광 라운지, 솔라시도 스마트 정원도시 등입니다. 또 땅끝 여행 메타버스 해남과 스마트 군수실,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시스템과 스마트 메일 시장, 모빌리티 통합 연계 솔루션 등 해남 지역 특화형 사업들도 진행됩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상관상해,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4시 30분쯤 자신이 복무 중인 육군부대 통합 막사 간부 연구실에서 소대장인 중위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